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신부전 환자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서 10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묶여 지내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내는 고통을 평생 반복해야 하고, 여행도, 손주 돌보기도, 친구 만나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고 있었던 검은 콩이 잘못된 조합과 섭취로 인해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신장 질환 환자 5만 명 이상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한태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만 알아도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서 가족 여행도 운동도 등산도 손주와 놀아주시는데도 끄떡 없으실 겁니다. 첫째, 매일 먹는 검은 콩이 어떤 경우에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신장을 지키는 안전한 검은 콩 섭취법을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몸이 보내는 신장 위험 신호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라고 다짐 한마디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검은 콩은 분명 좋은 음식인데도 먹는 방식 하나만 잘못되면 신장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반복하고 계시죠. 하지만 좋은 음식도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검은 콩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어떤 조합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까지 제가 2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거 나한테 딱 맞는 얘기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검은 콩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혈관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시장에 가면 검은 콩 관련 제품들이 정말 많죠. 검은 콩 두유, 검은 콩 가루, 검은 콩 자반, 볶은 검은 콩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검은 콩의 장점이 오히려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약해진 상태에서 좋은 기름을 넣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럼 검은 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칼륨 함량입니다. 칼륨,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칼륨을 걸러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몸에 쌓여 혈중 칼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그 다음엔 근육 경련이 옵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맥박도 이상해집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죠.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섭게도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백질 부담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고기보다 부담이 적은 건강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서 이걸 분해하고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찌꺼기를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신장이 약하면 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장은 문제없이 처리하지만 약해진 신장은 이 노폐물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콩 단백질이니까 안전하겠지, 고기 단백질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단백질은 모두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와 이소플라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변비도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이소플라본도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부종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 자체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장기능 저하와 맞물리면 배가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다가 오히려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뭘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합들은 많은 분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조합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검은 콩과 우유입니다. 나 그거 매일 아침마다 먹는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검은 콩가루에 우유를 섞어 마시거나 볶은 검은 콩에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칼륨과 단백질이 동시에 높은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신장이 이중으로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버거운데 둘이 동시에 들어오니 신장이 비명을 지르는 거죠. 두 번째, 검은 콩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나나는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입니다. 여기에 검은 콩까지 함께 먹으면 칼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치 작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칼륨 수치가 급등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검은 콩과 고구마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조합이에요. 간식으로 삶은 고구마와 볶은 검은 콩을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두 음식 모두 식이섬유가 많아서 가스와 복부 팽만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검은 콩과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요즘 근력 운동하시는 시니어분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서 검은 콩도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두 단백질이 겹치면서 신장의 단백질 대사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과로 상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저녁 늦게 검은 콩을 먹는 습관입니다. TV 보면서 야식으로 볶은 콩 한 줌씩 먹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네, 안타깝지만 이것도 신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이 시간에 단백질과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밤샘 근무를 시키는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나는 이 위험 그룹에 속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나 얼굴이 붓는 분들 계시죠? 이건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예요. 다리가 쉽게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만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경험, 소변색이 자주 바뀌거나 거품이 오래 남는 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특히 거품이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깨서 화장실 가는 분들, 이것도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발저림이나 근육 경련이 자주 오는 것도 칼륨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이 이미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검은 콩 섭취 방법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입니다. 작은 종지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에이,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콩, 콩자반, 볶은 콩, 검은 콩가루 등 어떤 형태라도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둘째, 먹는 시간입니다. 아침 또는 점심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신장도 활발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녁 늦게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오이, 양배추, 무, 상추, 무염, 김 같은 저칼륨 식품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칼륨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 급경사를 완만한 경사로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죠.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검은 콩과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약 먹고 바로 검은 콩 드시면 약 효과도 떨어지고 신장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신장은 물이 있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짠 음식과 함께 드시는 습관도 피하세요. 검은 콩자반이 짜다고 김치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검은 콩과 보조제를 한 번에 드시는 습관, 저녁 식사 후 간식처럼 검은 콩을 드시는 습관, 가스 차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습관 등은 신장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검은 콩을 안전하게 먹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빠릅니다. 2주만 지나도 아침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에서 3주 차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잠을 푹 자네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3에서 4주가 되면 소변색이 안정되고 거품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피로감과 무거움도 크게 줄어들고
혈압과 혈당 변동도 차분하게 내려갑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검은 콩자반 한 컵과 우유 한 잔을 꼭 챙겨 드셨어요. TV에서 검은 콩이 좋다고 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져서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였어요. 밤에는 화장실을 3번씩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에 6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바로 검은 콩과 우유 조합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드시는 방식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 자반 대신 작은 종지 반 컵만 드시고 우유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오이와 상추를 함께 드시게 했죠. 점심에는 검은 콩 없이 저칼륨 잡곡밥으로 바꾸셨고요. 저녁에는 아예 콩을 안 드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주 만에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4주 차에는 소변, 거품이 거의 없어졌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8주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칼륨이 4.8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150에 90에서 130에 80으로 안정됐고요.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손주들 돌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두 번째 사례는 72세 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와 검은 콩 두유를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까지 생겼어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 칼륨 수치가 6.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수치예요. 6.5만 넘어가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셨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시고 검은 콩 두유도 일주일에 2~3번만 소량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대신 사과 반 개, 배 조금 이런 저칼륨 과일로 바꾸셨죠. 검은 콩은 아침에 작은 종지 절반만, 그것도 무와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6주 후에 다시 보니 칼륨이 4.5로 완벽하게 정상이 됐습니다. 손발 저림도 사라졌고 가슴 두근거림도 없어졌어요. 선생님, 이제 계단도 거뜬하게 올라갑니다.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죠?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등산도 다니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검은 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양, 시간,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신장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수치로도 증명이 됐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침 검은 콩 삶은 것 작은 종지 반컵 오이 반개 양배추 샐러드 현미밥 반공기. 검은 콩은 물에 하룻밤 불린 후 30분 삶아서 준비하세요. 소금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점심은 검은 콩을 안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침에 드셨으면 점심은 쉬어가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드세요. 월에서 일요일 공통 저칼륨 잡곡밥 생선고등어, 갈치, 조기 또는 두부, 나물 반찬 시금치, 콩나물 피하고 무나물 오이 무침, 호박나물 국된장국, 미역국은 가능하지만
싱겁게 저녁은 절대 검은 콩 먹지 마세요. 신장이 밤에 쉬어야 하니까요. 저녁 8시 이후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갈 때 뭘 사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셨죠? 먼저 꼭 사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검은 콩이요. 1kg 한 봉지 사시면 한 달 충분합니다. 둘째, 오이는 일주일에 2~3개 정도 사세요. 셋째, 양배추는 일주일에 한 통. 넷째, 무도 일주일에 1개면 됩니다. 다섯째, 상추는 일주일에 한 봉지요. 여섯째, 무염김 또는 저염김을 꼭 준비하세요. 일곱째, 저칼륨 과일로는 사과, 배, 귤이 좋습니다. 바나나, 참외, 메론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여덟째, 두부는 일주일에 2~3모 정도. 아홉째, 생선은 일주일치 사시고요. 열번째, 잡곡은 보리랑 찹쌀이 좋습니다. 현미는 소량만 드세요. 반대로 절대 사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바나나. 둘째, 참외와 메론. 이건 칼륨이 너무 많아요. 셋째, 토마토도 칼륨이 많으니까 피하세요. 넷째,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감자랑 고구마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여섯째, 인스턴트. 국은 나트륨이 너무 많고요. 일곱째, 가공육. 특히 햄이랑 소시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덟째, 단백질 보충제도 사시면 안 됩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잘 들으세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아침 7시에 약 드셨으면 8시 30분 이후에 검은 콩 드세요. 최소 1시간 30분 간격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식전 약이면 6시 30분에 약 먹고 7시에 식사하시면 됩니다. 검은 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니까 저혈당 조심하셔야 해요. 갑상선약 드시는 분들은 아침 6시 공복에 약 먹고 최소 1시간 후인 7시 이후에 식사하세요. 검은 콩이 갑상선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간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큰 컵으로 7잔에서 8잔 정도 마셔야 합니다. 알려드린 내용만 실천하셔도 신장은 내일부터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검은 콩은 먹는 양과 시간 그리고 조합만 제대로 지키면 독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지키는 훌륭한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고장 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용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평소 작은 신호들을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검은 콩 드시는 방법만 바꿔도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은 전혀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3개월, 6개월 후에는 분명히 그때 바꾸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